오늘은 F 성향의 끝판왕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론가인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무의식과 과거 그리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존재로 봅니다. 혹시 무의식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인본주의는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심리학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어요. 정신분석적 접근에 따르면 과거 경험과 무의식이 현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안에 폭력성, 수치스러운 기억, 두려움,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망 이런 게 들어있다고 보았죠. 어린 시절 경험은 이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다시 이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무의식은 인간 마음의 90%를 차지하고 이 거대한 무의식이 나라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조종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 기분처럼 로저스나 메슬로우 같은 인본주의 학자들도 다소 암울하고 기분이 영 찝찝한 정신분석적 인간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무의식, 과거, 성욕, 폭력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유의지, 미래, 인간의 선함, 자아실현을 강조하고 싶어 했던 인본주의 심리학자들 중 하나인 에이브럼 메슬로우는 그 유명한 욕구 위계 이론을 만듭니다. 또 다른 인본주의 학자 칼 로저스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삶을 산다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F의 끝판왕이 로저스의 상담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짧은 상담 대본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애들한테도 못되게 굴었거든요. 친구들을 괴롭힌 적이 있었나 보구나. 애들과 치기 장난을 했는데요. 여자애들을 쫓아가서 쳤더니 막 울고 그랬어요. 좀 세게 쳐서 아팠나 봐요. 근데요, 전 잘 몰랐어요. 애들이 말을 안 해줬거든요. 여자애들이 아파한다는 걸 애들이 너한테 말해주었으면 네가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았었겠구나. 네,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 그랬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전처럼 친구가 많지 않아요. 내가 좀 거칠게 논다고 애들이 나랑 안 놀아요. 애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해요. 아무도요.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긴 해요. 수환이요. 정말 힘든가 보구나. 이야기 나눌 친구도 없고 함께 놀 친구도 없어서 말이야. 그래도 수환이라는 친구와는 친하게 지내는가 보구나. 여러분이었다면 심한 장난으로 친구들을 아프게 한 이 학생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나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면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잘못을 지적해주거나 부드럽게라도 타일렀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말을 안 해줘서 몰랐다 이런 말도 변명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중심 상담은 내담자 안에 선한 마음을 믿어줍니다. 지적하지도 타이르지도 않고요. 그저 언어와 눈빛으로 내담자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여자애들이 아파한다는 걸 애들이 너한테 말해줬으면 네가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문장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건 정말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사랑해줘야만 나올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저스에 따르면 씨앗이 건강한 식물로 자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 물, 영양분 이런 조건이 잘 맞아야 되듯이 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로저스는 인간이 자신의 잠재성을 펼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조건으로 공감, 진정성,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식물이 좋은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담자는 자신의 타고난 모습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할 일은 내담자와의 관계를 충분히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적절한 햇빛, 온도, 수분, 토양을 제공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문제에 대처할 거고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내담자의 타고난 힘에 맡길 뿐입니다. 그저 지켜보며 경탄할 뿐입니다. 로저스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자신만의 치료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저스의 지하실 감자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로저스가 어렸을 적 어느 겨울 감자 상자를 지하실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 바닥에 둔 적이 있다고 합니다. 춥고 빛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봄에 땅에서 올라오는 건강한 녹색 새싹과 달리 엷은 흰색의 새싹들이 감자에서 돋아났습니다. 약하고 안쓰러운 새싹들은 멀리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향해 60cm, 90cm 정도 높이로 자랐고요. 기형적으로 자란 싹들은 무성해지지도 않았고 성숙해지지도 않았고요. 본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헛수고에 불과했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그들은 고군분투했습니다. 생명은 번성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삶이 끔찍하게 뒤틀린 내담자나 정신증 환자를 만날 때 그때 그 감자싹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자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삶이 왜곡되고 비정상적이고 온전한 인간이 되기 거의 불가능했더라도 그들은 살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쌓아온 결과가 이상하고 무모해 보이겠지만 그건 생명이 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있습니다. 로저스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내담자를 상담자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요. 공감적이고 수용적이고 정직한 관계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긍정적인 잠재력을 실현하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거란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뭘 알아서 해! 이렇게 일일이 챙겨주려는 정신분석이나 인지치료의 접근법과는 달리 그래 우리 똑똑한 누구누구가 어련히 잘하겠지. 엄마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믿어. 이렇게 내담자를 믿어주고 허용해주는 태도를 취합니다. 로저스의 이론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조금 감동적이기까지 하지는 않으실까요?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전제로 하는 칼 로저스는 실제로 많은 상담사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상담을 실천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대화로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도덕관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두려움이 상담 중에 나도 모르게 개입됩니다. 로저스도 내 필요와 기대를 위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편에서 인지적 오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인지치료가 그 오류를 직접 찾아내고 고치는 걸 도와주는 치료라면 인간중심 치료는 날 좋게 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갈 거라고 믿어주는 상담입니다. 상담자의 눈에는 오류일지 몰라도 내담자에게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상담자 또한 주관을 객관화하는 상을 짓는 또 하나의 인간이기에 그리고 인지치료라는 이론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상일 수도 있으니까요.